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콜라겐 영양제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피부도 그대로고 관절도 그대로고 심지어 돈만 매달 빠져나가는 느낌. 혹시 지금 딱 이 상황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제품 추천 영상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콜라겐을 먹어왔던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6070 먹고 걷고 채널입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건강한 선택을 해봅시다. 콜라겐이 건강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시절의 공식은 아주 단순했어요. 콜라겐이 좋다. 그러니까 그냥 먹어라.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같이 먹어야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팔리던 콜라겐 제품 중 상당수는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제품들이었어요. 그냥 덩어리 단백질 가루를 먹는 수준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 콜라겐은 원래 효과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콜라겐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2013년 일본의 기능성 식품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콜라겐 연구의 흐름을 바꿔놨어요. 콜라겐을 그냥 섭취했을 때와 가수분해 처리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혈중 콜라겐 농도가 무려 3배 이상 차이 났다는 결과였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콜라겐은 마치 굵은 밧줄 같아요. 그 밧줄을 통째로 삼키면 몸이 흡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밧줄을 아주 잘게 잘라서 드리면 몸은 훨씬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죠. 이렇게 잘게 자른 형태가 바로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영국 스포츠 의학 회지에 실린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콜라겐 펩타이드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할 때 콜라겐 합성 효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이라는 공장을 돌리는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공장은 멈춰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국제식품영양학회가 권고하는 콜라겐 섭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품의 분자량을 확인하세요. 2000에서 5000 달톤 이하의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가 흡수에 적합합니다. 둘째, 하루 권장 섭취량은 최소 5g에서 10g이에요. 대부분의 저가 제품은 1회 섭취량이 1에서 2g에 불과해요. 이 양으로는 임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피부 탄력이나 관절 건강을 영상의학 검사, 즉 피부 초음파나 MRI로 확인하려 하세요. 그런데 콜라겐의 미세한 밀도 변화는 일반적인 임상 영상으로는 잘 포착이 안 돼요. 느끼는 감각, 피부 탄력감,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훨씬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당신이 콜라겐으로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7가지 실수, 그리고 그 해결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가수분해되지 않은 저분자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구매 전에 반드시 가수분해 콜라겐 펩타이드 또는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비타민C 없이 드시는 거예요. 콜라겐과 비타민C는 세트입니다. 콜라겐을 먹을 때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비타민C 보충제를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실수는 물을 적게 마시는 거예요. 콜라겐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함께 드셔야 콜라겐이 피부와 관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드시는데 저녁 식사 직후나 잠들기 30분 전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몸이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세포 복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는 동안 콜라겐이 건강 재료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하루 권장량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드시는 거예요. 제품 뒷면을 확인하세요. 1회 섭취량이 2g 미만이라면 그 제품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확인한 최소 용량에도 못 미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꾸준히 드시지 않는 거예요. 2022년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섭취의 피부 탄력 개선 효과는 최소 8주 이상 섭취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2주 먹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신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실수는 출처 불명의 저가 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콜라겐의 원료가 해양 콜라겐인지 그리고 제3자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스스로 체크해 보실까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는 비타민 C와 함께 콜라겐을 먹고 있는가? 나는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먹고 있는가? 나는 최소 8주 이상 꾸준히 먹어왔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지금까지의 콜라겐 투자는 절반도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요즘 시중에는 콜라겐 주사, 고농도 콜라겐 수액, 콜라겐 레이저 같은 시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 번에 확 달라진다는 약속을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술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23년 대한피부과학회 리뷰 논문에 따르면 외부에서 주입된 콜라겐은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하는 콜라겐과 구조와 지속성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만든 콜라겐이 훨씬 오래가고 자연스럽습니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기 전에 올바른 콜라겐 섭취 습관부터 최소 3개월 실천해 보세요. 그게 훨씬 비용 효율적이고 몸에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걸 몰라요. 콜라겐 합성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게 맞아요. 20대에 비해 60대는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 콜라겐도 소용없겠지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2024년 미국 노인의학 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70세 이상 시니어도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와 규칙적인 움직임을 병행했을 때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반응합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여전히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콜라겐 영양제의 가장 큰 낭비는 잘못 먹는 방식으로 매달 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세요. 오늘 저녁 콜라겐을 비타민 C와 함께 잠들기 전에 드세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070 먹고 걷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